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그 리퀘스트를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고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뷰티풀스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네. 그래서 뷰티풀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특정한 태그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특정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태그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특정한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특정한 태그를 찾을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펑션이 find랑 find all 펑션이 있는 겁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find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을 인자로 입력하게 되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몇 개만 리턴이 된다고요? find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리턴이 되는데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게 리턴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있는 게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갖는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 정보하고 이름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어떠한 정보라고 부른다고요? 네, 속성 정보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속성 정보를 조건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find 펑션이 갖는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속성들을 나타내는 attr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사전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의 이름이 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의 값이 value가 되는 겁니다. 자, find all 펑션 같은 경우에도 find 펑션이랑 동일한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을 인자로 입력하게 되면 find all 펑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들을 찾는데 find 펑션과 다르게 find all 펑션은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태그들을 다 찾는다라고 했죠. 태그들을 다 찾아서 어떠한 데이터 형태로 리턴을 한다고요, 결과물을? 예, 리스트 데이터 형태로 리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 태그의 find all 펑션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find all 펑션이 리턴하는 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싱을 수행을 해가지고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원소, 즉 특정한 태그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find 펑션 혹은 find all 펑션을 사용해서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해야 합니다. 맞을까요? 태그가 저장하는 정보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태그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속성의 값이 됐었습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해당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태그 다음에 어떠한 키워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태그를 찾은 다음에 텍스트를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태그가 갖는 속성의 값을 추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네, 뷰티풀 숲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get 펑션에는 어떠한 정보가 인자로 들어가야 하나요? 속성의 이름이 인자로 들어가면 해당 속성의 값이 리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여기까지 다들 기억이 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직접 만든 굉장히 간단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했잖아요. 자, 오늘은 실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웹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링크에 대한 웹페이지가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스24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추출해야 되냐면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가 빠졌어요. 예, 이 7가지 정보를 추출을 해야 돼요. 추출을 해보세요, 직접. 추출을 하고 추출을 다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자를 이용해서 이 7가지의 정보를 한 줄에 저장을 해보세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브라우저 상에서 소스 코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떠한 태그에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해당 태그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정보가 서로 다른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그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태그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자, 다 한 사람들은 코드를 보여주지 말고요. 코드는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된 최종 결과물을 DM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예,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책 제목이, 아이고, 책 제목이나, 안 되죠? 저자 정보나 출판사 정보나 출간일 정보, 평점까지는 어느 정도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할인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가.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책의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대해서만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권의 책에 대해서 수집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을 왜 하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판매가하고 평점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러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높을 때 평점이 낮아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아니면 할인율하고 평점하고의 관계도 볼 수 있겠죠. 할인율이 높으면 평점이 올라가는가 뭐 이러한 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러한 관계, 서로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를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해봤나요? 어디까지 했어요? 물어봐야지. 서영 학생 어디까지 했나요? 왜 나냐고? 왜냐 화면에 보여서. 네. 출판사? 아직 조금밖에 못했네요. 네. 선기 학생은 어디까지 했나요?
많이 했네요. 소연 학생은 어디까지 했어요? 안 들리나? 네, 강소연 학생 어디까지 했나요? 저자? 네. 채원 학생은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이제 답변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답변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계속 답변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태그를 사용하면 되죠. 맞나요? 메타 태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도 뭐 타이틀 태그를 이용해도 되고 메타 태그를 이용해도 되죠. 자, 같이 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같이 해봅시다. 일단 자, 책의 제목은 어떠한 태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타이틀 태그죠. 타이틀 태그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스 코드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 태그의 이름을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이 타이틀 태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틀 태그를 사용을 해보죠. 텍스트를 붙이죠. 그리고 얘를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쳐보면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yes14는 필요 없죠. 그러면 얘를 잘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replace 펑션을 써도 되고, 아니면 split 펑션을 써도 돼요. 여기서 저는 split 펑션을 사용을 하도록 하죠. 무엇을 가지고? 하이픈을 가지고 쪼개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인덱싱을 해서 첫 번째 원소를 추출하고 그리고 끝에 있는 공백 문자를 없애고자 해요. 자, 공백 문자, 끝에 있는 공백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스트립 펑션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자 정보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저자 정보는 저자의 이름이 이제 김범석이죠. 김범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소스 코드 안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는 이 소스 코드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석이 여러 군데가 나오죠.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저는 요 정보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태그가 어떠한 태그예요? 이 메타 태그죠. 자, 이 메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맞나요? 하나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content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둘 중에 이 특정한 메타 태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속성 정보를 사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name 속성일까요? 아니면 content 속성일까요? 자, 그렇죠. name이 더 적합한 속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책 한 권에 대해서만 저자의 이름을 추출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김범석이든 그러니까 김범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값을 갖고 있는 컨텐트 속성이든 오서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네임 속성이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보통 한 권의 책에 대해서만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지 않고요. 굉장히 여러 권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 저자라고 하는 정보를 추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서로 다른 책들에 대한 웹페이지의 구조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책에 대한 저자가 이러한 메타 태그에 동일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책에 따라서 무엇만 달라지는 거예요? 콘텐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 즉 책의 저자 정보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콘텐트라고 하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이 메타 태그를 찾게 되면 책마다 저자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콘텐트가 갖는 값을 다르게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렇게 하려면 스크래핑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마다 바뀌지 않는, 책마다 바뀌지 않는 속성 정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가 그러한 속성 정보죠. 이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은 페이지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name을 사용하게 되면 find를 써야겠죠. 태그의 이름이 메타고 속성 정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속성 정보가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이 태그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가 아니라 해당 태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의 값, 콘텐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펑션을 붙이면 된다고요? get 펑션을 붙이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어떠한 속성의 값이 되냐면 콘텐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되기 때문에 해당 속성의 이름을 인자로 입력하게 되면 그 결과가 autho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자 정보까지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출판사죠. 자, 출판사 정보는 어떠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출판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되는데 얘는 컨트롤 F를 가지고 찾아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어떠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 A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A 태그는 지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태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스팬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팬 태그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그 속성의 이름이 gd 언더바 pub이라고 하는 스팬 태그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스팬 태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흐름 출판이라고 하는 텍스트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스팬 태그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스팬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는 얘밖에 없어요. 이 스팬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존재하잖아요. A 태그가 존재하는데 걔는 텍스트 정보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걔는 그냥 태그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붙이면 텍스트를 붙이면 스팬 태그가 갖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인 우리가 원하는 출판사 정보만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간일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일 정보. 이거죠. 얘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얘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죠. 어떠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팬 태그. 근데 그 태그가 다행히도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속성의 값이 gd 언더바 dat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찾죠. 그럼 이렇게 찾아지죠. 맞을까요? 그래서 얘도 텍스트를 붙여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출판일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정보를 추출해야 되나요? 평점 정보를 추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점 정보가 어떠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평점이 9.0이기 때문에 여기서 9.0을 찾아봅니다. 9.0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em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em 태그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해당 속성의 값이 yes 언더바 b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속성 정보를 갖는 em 태그가 한 개만 있는지 여러 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행히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평점 정보를 담고 있는 이 em 태그가 첫 번째로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ind 펑션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ind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나요? 네, find all 펑션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나는 em 태그를 사용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얘를 텍스트 정보로 포함하고 있는 다른 태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태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9.0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정보는 직접적으로는 em이라고 하는 태그에 둘러싸여 있지만 em 태그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태그가 있죠. a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a 태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속성 정보를 보니까 얘가 있어요. gd 언더바 ink ra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마 얘는 유니크한 속성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이 a 태그를 찾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일단 둘 다 해볼게요. 먼저 em 태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find all을 쓰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죠. em 태그 중에서 클래스 속성을 갖고 해당 속성의 값이 yes 언더바 b인 태그가 몇 개가 있는지 7개가 있어요. 맞나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em 태그를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ind all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인덱싱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첫 번째로 나오는 em 태그이기 때문에 find 펑션을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맞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어, 여기에서 얘도 있네요. 뭐 얘를 해도 되긴 하는데 얘를 가지고 하면 그 em 태그 9.0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em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 em 태그를 한 번 더 둘러싸고 있는 a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 a 태그죠. 걔를 먼저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 값이 요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찾아지죠. 근데 여기에서 텍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9.0만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만 추출하면 되죠? 맞나요?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되나요? 예, 슬라이싱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쓰면 이 9라고 하는 캐릭터 원소의 인덱스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이 방법을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얘를 쓰죠. 자, 그 다음에 판매가랑 할인율 있는데 얘네들 찾았나요?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는데 판매가랑 할인율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관련해서는 제가 코드를 작성해서 러너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제가 올려주는 파이썬 코드를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에 저장을 하면 되죠. W를 하고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한 줄에 입력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 구분자를 사용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join 펑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분자는 세미콜론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가격 정보에 콤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콤마를 구분자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타이틀이었고 오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컵 데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팅이 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해당 텍스트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